아무래도 저는 종합부동산세 네. 지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네. 생각보다 저는 정부 여당도 네. 놀랐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자도 많았고요. 대상자들 증가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지방이나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뭐 대상자 아닌 분들은 없죠. 네, 거의 강 건너 네. 불구경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네. 반응인데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지지 정당, 지지 후보를 떠나서 네. 내가 몇 천만 원 세금을 내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독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래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 네. 인만이라는 이름이 좀 흔치는 않아요. 흔하지 않죠. 네.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면 제가 네. 잘 뜹니다. 잘 뜹니까? 네. 학창 시절에 경쟁자가 뭐 별로 없습니다. 인만과 관련돼서 어떤 건 없었습니까? 뭐, 인만. 이름이 독특하니까요. 네. 뭐 이게 저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김인만. 네, 다들 기억을 합니다. 인마 이런 별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방송에 적절하진 않는데 있습니다. 야, 있었죠. 네네. 그렇죠. 네. 김인만. 네. 확 들어옵니다. 네, 확 자, 들어옵니다. 김종관님, 김인만 소장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정도면 고의적이라고 보이네요. 집값 잡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 문자가 어떤 걸 향한지를 딱 유추가 됩니다. 네. 지금도 이 뉴스 그 뉴스 댓글에 네네. 이런 우리 김종관님과 같은 이런 지적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오늘 이슈도 다르겠죠. 이 다주택자 네네. 양도세 맞습니다. 중과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다뤄보고요. 자, 먼저 부동산 시장 시세 이 분위기 봐야 되겠죠. 분위기가 마이너스 떴습니까? 이게 됐나요? 안 됐나요? 좀 의미심장한 숫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거래량은 580건 나왔거든요. 11월 거래량이 580건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서울의 공인중개사들 다 이게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뜨겁다고 일단 할 때가 월 만 건이잖아요. 많을 때는 뭘 만 건이었고요. 네. 10월까지만 해도 2,000건이었거든요. 네. 10월보다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11월 몇 건이라고요? 580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80건이면 이 거래된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동산원 매매 수급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예. 100보다 낮으면 100 이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 공급이 네. 많다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그렇죠. 98.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네. 수도권 중위 가격도 추이를 보면 꺾였어요. 네. 7억 9,183만 원에서 7억 7,387만 원으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네. 변곡점 논란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여기 뭐 다른 통계들 이제 지역별 통계를 보더라도 네. 대구하고 이제 광양은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나머지 대구는 뭐 지역들도 계속입니다. 2주 연속. 나머지 네. 지역들도 안동, 강릉 네. 이런 풍선 효과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빠졌다는 거. 예. 좀 의미심장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그래서 않나 아마 이제 싶습니다. 내일이면은 주간 이제 시세도 나오고 네네. 좀 두 곳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KB 쪽에서도 나오고 또 이 당국 쪽에서도 나오는데 네네.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12월에.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래량도 580건으로 떨어진 거로 봐서 좀 네.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증가율이 떨어진 하락이 아니라 여러분 네. 아예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제 집값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서경석 개그맨 서경석님이 네네. 공인중개사 어제 발표가 됐어요. 예, 네. 그렇죠. 시험에 합격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 지금 11월에 거래량이 몇 건이었죠? 아까 580건. 580건이라고 하면 네. 공인중개사 분들도 지금 엄청 힘드시겠어요. 거의 뭐 장롱 면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개업을 하면 이제 거의 좀 월세는 굉장히 어려워요. 월세 내기 임대료도 최근에 제가 제 아시는 네. 부동산 마포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도 연락을 해봤는데 폐업하고 싶다고 못 버티겠다고 기존에 네. 하시던 분도 못 버티는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서경석 씨가
개업을 해도 저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네. 월 서울에서 여러분 580건 매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은 한 건도 거래가 안 구 단위로도요.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네. 마포 부동산 사장님도 지금 네. 2달 동안 한 건도 계약을 못했다. 마포구도 제가 봤을 때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진짜 네네. 이달 한 달에.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못한다는 얘기는 월세 내고 인건비 나가고 생활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적자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고 오늘은 법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네. 가장 뜨거웠던 이거는 이제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네. 99.9. 뭐 이건 네네. 통과되겠죠. 네네. 다 원래 상정됐으니까. 1가구 1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까지는 시세 9억이었는데 네네. 이걸 시세 12억으로 올렸다. 드디어. 이 의미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여기 뭐 사례 들고 함께 좀 전해 주시죠. 이게 뭐 실수요자들 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진작에 올려줬어야 되죠. 우리가 네. 2008년도에 이제 9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13년이 네. 지났는데 13년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공시가격도 그렇고 네. 한 3배? 4배 그렇죠. 정도 올랐는데 네. 9억 기준이 그대로라고 하면 2008년도에 9억이면은요 굉장히 고가 아파트예요. 그때는 은마 아파트도 그렇죠. 네, 대치동 은마도 네. 11년 때 10년 제가 봤을 때 7억 2천 뭐 이 그렇죠.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9억이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고요. 예, 예. 마포 이런 데는 9억 근처도 못 갔던 시절이었는데 네. 지금은 중위 가격이 9억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12억으로 늘려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늘리면 또 10년 갈 거잖아요. 예. 그럼 아, 이 그러니까 더 12억이 늘렸어야 된다. 저는 10억 18억은 가도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요즘 12억으로 고가 아파트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서울 예. 수도권에서. 그래서 그런 점도 아쉽고요. 타이밍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작에 이게 5월이었나 6월이었나요? 그때 발표가 되고 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국회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 동결 현상이 더 심해졌죠. 팔아야 되는 분들이 언제 12억 되지? 아, 라고 세금 해서 덜 내야 되니까. 안 예. 팔고 지금 6개월을 기다린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일단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가구 1주택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럴 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3억에 만약에 샀을 때 네네. 이게 8억으로 올랐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비과세인데. 근데 현재는 만약에 3억이었는데 그게 12억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9억 빼고 맞습니다. 9억에서 12억 분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이 법 시행되면 그렇죠. 기존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안 내도 되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제 법 시행이 돼요. 네. 그럼 이제 3억에 사셔서 10억에 파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차액이 7억이잖아요. 네네. 세금 안 내요? 비과세입니까? 12억에 팔면 네. 10억에. 10억에 팔아도 이제 앞으로는 비과세가 그러니까 되는 법 거죠. 바뀌고 나면. 그렇죠. 예. 비과세가 되니까 예.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고요. 엄청난 만약에 거네요. 20억에 팔았다. 네. 그러면 12억까지는 안 내고 12억까지는 안 내고 기존에 내는데 그것도 계산한 방법에 따라서 혜택이요. 만약에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 차익이 17억 정도 되잖아요. 예. 5년 정도 가지고 가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좀 좋아요. 받았다라고 차익이 하면 17억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17억인데 네. 5년 정도 보유했다라고 네. 하면 기존에 한 2억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니까 네. 이게 그 구간에 걸린 분들도 당연히 혜택을 보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분들도 어떤 식으로는 혜택을 본다. 1세대 1주택자들은 네. 분명히 혜택을 봅니다. 엄청난 혜택이고 네, 엄청나죠. 이 네. 지금 시뮬레이션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하지 예, 않아요. 과하지가 왜냐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5년 10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네. 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 네네.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까지 네네. 이제 올려 놓았다.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네. 예, 세법 개정안이 그러면은 이제 적용 시점을 봐야 되는데 한 뭐 12월 중순? 뭐 이렇게? 12월 중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 1월 정도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행 매물 일자를. 동결 현상이 또 더 심해질까를 우려해서 네. 공표되는 날 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처리하고 공포하면 한 12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날부터 바로. 예, 바로 공표되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 네. 아마 그때까지 잔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1월에 아까 이 서울에서 매매가 580건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작은 거래도 네. 이게 이제 이 뉴스가 흘려 나왔었잖아요. 네네. 양도세에 대한 이제 맞습니다. 비과세 기준 이게 영향이 완화가. 분명히 있죠. 이걸 본 매매 거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네. 다주택자들도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들도 뭐 갈아타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해서 파는 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다 안 팔고 기다리고 있죠. 언제 12억이 되나. 예. 이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은 법 통과하자마자 적용이 됐다. 이거는 이제 끝난 거 확정이 된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큰 이슈가 있는데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네. 이 분위기를 몰아 네.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줄여주자라는 이제 이게 지금 모락모락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동안에 굉장히 완고했거든요. 네. 안 된다. 다주택자들은 완화해 줄 수가 없다. 예. 투기 세력에 대해서 뭐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의미하는 거고 불로소득 환수해야 된다. 예.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뉴스가 나옵니다. 네.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 할 수 있다.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종합부동산세 예. 지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네. 생각보다 저는 정부 여당도 예. 놀랐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자도 많았고요. 대상자들 증가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지방이나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뭐 대상자 아닌 분들은 없죠. 예, 거의 강 건너 예, 불구경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네. 반응인데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지지 정당, 지지 후보를 떠나서 내가 몇 천만 원 세금을 내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독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래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체 국민의 2%라고 해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정치적 논리로는 오히려 더 세게 가야 되는 게 아니 정치로만 본다면요. 그렇지 않나요? 정치로 보면은 그 논리가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98%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찍어줄 사람 찍어주고 안 찍어줄 사람 안 찍어주고 종부세 강화한다라고 해서 안 하던 사람들이 지지해주지는 않는데 예. 이게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지지하는 사람도 지지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좀 달래주겠다는 의미인데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사실은 필요가 해요. 현재 일단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의 중과 현황 보죠. 어떤 상황이죠 현재는? 지금은 2주택자, 3주택자. 2주택자 네. 기본 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네, 그게 양도세 보통 내는 양도세 거고요. 기본 세율 6에서 네. 45%인데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 2주택자면은요 20% 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20% 그러면 최고 포인트. 65%죠. 예.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70%. 70% 70% 정도 70%. 되고요. 3주택이면 75%, 30% 포인트가 더 붙죠. 예.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82.5%인데 83%. 엄청나죠.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집을 못 팔겠다. 1세대 1주택자들은 뭐 그렇다고 쳐도 사실 1세대 1주택자들은요. 네. 파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팔고 전세로 가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보고 파시는 분도 그렇죠. 있죠. 1가구 네. 1주택은. 그래서 전세 가시는 분들은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 이제 전세를 갈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좋은 데로 갈아타는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갈아탈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이 나오는 매물들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예.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고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고 싶은데 82.5% 내고 네. 팔래라고 하면 못 팔죠. 3주택자 이상은. 아, 이거는 네. 답이 안 나온다. 2주택자들도 뭐 70%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계속 풀어줘야 된다. 예. 양도세 중과세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매물 동결 현상. 다주택자들이 매물 안 내놓고 입주 물량은 5년이 기다려야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최근에 계속 오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예. 정부는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했죠. 아니야. 예. 투기 세력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안 돼. 네. 명분이 없어라고 반대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늘어나게 돼.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돼서 네. 다주택자들 혜택이 주게 되면 매물이 나오죠. 그럼 시장 네.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명분이 상당히 좀 약해졌죠. 진작에 좀 하지. 네. 6월 달에 부동산 특위할 때 좀 결정을 냈으면 굉장히 좀 매끄러웠는데 네. 정부서 고지서 나와서 반발 여론들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 그럼 와서 이제 대선용이라는 지적을 뭐 지적도 아니라고 있고요. 하더라도요. 여당이 아니 뭐 제일- 국회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일 억울한 분들이 예. 우리 6월 달에 예. 6월 1일 되면서 30% 포인트 중과세가 됐고요. 그전에는 20%. 그러니까 10% 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되면서 정부에서 팔아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6월 정리를 1일 해보면은요. 되기 6월 1일 이전은 그렇죠. 2주택자는 10% 포인트 중과, 그렇죠. 3주택자는 20% 포인트 중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 최고 세율로 따지면 3주택자 이상은 45에다 20 더하면 65%였는데 그렇죠. 네. 6월 1일 지나면서는 거기에 10을 또 더 얹은 거죠. 그래서 75가 됐는데 네.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 1일 지나면 75가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 믿고 6월 1일 전에 65로 팔아, 65%로 팔아라고 해서 실제로 파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은 지금 의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정부 믿고 나는 65% 세금 내고 팔았는데 네. 이제 와서 풀어준다라고 하면 나는 뭐지? 그럼 이 한시적 인하잖아요. 지금 내용은 모르는데 그 10% 포인트 올린 거 다시 내린다는 건 아닐까요?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네. 만약에 10% 포인트 정도 다시 네. 6월 1일 이전 30%가 너무 과하다. 네. 20% 포인트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효과 별로 없습니다. 20이나 30이나 65%나 75%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네. 적어도 50%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매물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 예. 내년 6월 또는 내년 말 정도까지 해서 중과세를 폐지를 해줘야 한시적으로 폐지를 아예 해줘야 중과세 폐지까지? 그러면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진짜 네. 주택시장 안정이 될 수 있는데 10% 포인트 조정하게 되면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명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다주택자들은 내년에 대선 있잖아. 네. 일단 기다려 보자라고 해서 생각보다 매물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이 목적이냐 그냥 생색내기 명분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10% 포인트만 완화해 주는지 전면적으로 완화를 해줄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겠죠. 네네. 전면 완화해주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이영희님이 맞아요. 먼저 파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런 것 현상들이 같아요. 발생하는 이제 거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과연 정말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네. 양도세를 인하해 줄 것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1. 한다면 얼만큼 혜택을 줄 것이냐인데 네. 우리 김인만 소장은 이번 6월 1일 이후에 올렸던 10% 포인트 낮추는 거 정도로는 이건 그건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집값도 못 잡고 인기도 못 얻는다. 신뢰도 없고 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왔다 네. 갔다 도대체 정부 믿고 하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정책의 일관성 우리는 불로소득 환수해야 돼. 네. 다주택자들 지금까지의 용납할 수 네. 없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안 해줘야 되고요. 네. 부작용이 생겨도 네. 아니야 매물 동결현상이 심해 매물 나오게 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냥 30% 20% 포인트 중과세를 빼버려야만 매물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도요. 네. 저기 시기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대선 이전에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냈습니다. 빨리 해야죠. 그래서 대선 전에 이게 나와야 되고요. 네. 내년 6월 정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마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론이 있겠죠. 경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말도 안 된다. 우리 지지 세력들도 반발하고 실수요자들 어떡하냐. 상반기에 파신 분들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들 완화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네. 9억에서 12억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올려주는 거. 그것도 지금 6개월이 걸렸잖아요. 네. 발표하고 내부 진통 때문에 6개월이 걸렸는데 다주택자 완화 지금 내부에서 굉장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정말로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중과를 인하해 줘서 네. 우리 김만 소장님 제언대로 그냥 0에서 45%까지 기본 양도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내년 말까지. 네네.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텐데 다주택자들은 맞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네네. 그럼 집값이 세금이 지금 70% 내던 게 지금 뭐 그냥 45% 낸다라고 하면 막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나올 집값이 것 같아요. 잡힌다고 보세요? 그걸 저는 만약 한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기준금리도 상승 추이, 인상 추이. 내년에 이제 미국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전했죠? 심리적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걸 가지고 있어도 지난 3년 동안 올랐는 것보다 앞으로 3년이 그렇게 많이 오를까? 세금 따져보면 그렇죠. 오르긴 올라도 1억 2억 올라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금리도 오르죠. 총량 규제 해야 되죠. 네. 설사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당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 주택 시장이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따져본다면 저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네. 본의 아니게 네. 주택 집값을 시장을 잡는- 집값을 네. 잡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게 네.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은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집값도 떨어졌으니까 이 어떤 그렇죠. 네, 조합해야 되고 엄격결에 네. 소 뒷걸음 치다가 뭐 네. 잡을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또 다주택자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마음을 그렇죠, 살 그렇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탈출구를 퇴로를 열어줬으니까. 의외로 탈출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앞서도 이제 청취자분도 전해 주셨지만은 정책 신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거는 단점이죠. 한 정부 정권에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규제 하다가
대선 3개월 남겨두고 붙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정책의 신뢰는 이미 상당히 바닥에 떨어졌고요. 26번 이상 대책 발표되면서 사실은 네. 굉장히 신뢰를 손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사실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좀 섭섭해하고 반발할 것 같아요. 아니 정부 믿고 집을 안 샀어. 네. 집값 올랐는 것도 속상한데 다주택자들 당연히 규제를 해야지. 많이 네. 가진 사람들 불로소득 환수 안 하고 네. 또 그 사람들한테 개발 이익 탈출을 주고 시세 차익을 또 인정해 준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하고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노영호 국토부 장관도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40% 정도까지를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다주택자는 그 전에 빠져나가면은 그렇죠. 그걸 받은 만약에 정말로 실수요자들? 국토부 장관 말대로 40%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더 그 걱정이죠. 실수요자들이 그걸 떠받쳐 줬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정부 믿고 예. 했던 실수요자들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음. 그것도 부작용이 나면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뭐가 오른 건지. 네. 최영숙님도 그런 입장이세요. 최영숙님도요. 1주택인 저는 조용히 집이나 잘 지키고 살아야겠어요.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너무나 슬프니 슬프다. 한실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잘 지키겠다. 1세대 1주택자들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니 팔고 어디 가겠냐고요. 네. 지금 전세 가기도 불안하고요. 전세도 이제 내년에 또 더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주택자 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한시적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공규현님은 패닉바잉한 30, 40대만 상투 잡고 하우스포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시나리오인데요. 네. 우리 30대, 40대, 20대들도 있고요. 작년 올해 패닉바잉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뭐 양도세 뭐 중과 완화 이런 거에도 의미가 전혀 혜택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고요. 없고요. 상승폭도 네. 지금 그렇죠. 크지는 또 않습니다. 대출도 기존에 많이 받아서 잡았던 분들에 했는데 비해서는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네. 가장 리스크에 취약하신 분들이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정부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진짜 정치권에서 지금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절대 그런 건 없다. 예, 절대 양도세 안 중과 완화는 된다라고. 없다라는 네네. 입장이고 정치권에 지금 이제 봉은 바통을 넘어갔으니까요. 네. 진짜 좋은 판단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자, 이것도 봐야 되겠죠. 자, 어제인가요? 네. 3차 공공분양 또 사전 청약 특별 공급 맞습니다. 분양 일정과 한번 쭉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됐죠. 어제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일 12월 3일까지 특별 공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네. 이런 분들 이런 대상 되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니까요. 내일이요. 지금 빨리 사전 청약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으시고 네. 내 자격 요건 여러 가지 체크한 다음에 내일까지 늦지 마시고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일반 공급 대상자들 그러니까 청약 저축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음 주 12월 6일 월요일 7일 화요일이 수도권 일반 공급 1순위니까 아마 1순위에서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다음 주 월화 놓치지 마시고요. 특별 공급 대상자들도 일반 공급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특별 네. 공급했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음 주 월화 일반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12월 23일 네. 크리스마스 이틀 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은요? 지역은 이번에 발표가 됐죠. 하남, 네. 교산, 과천, 주암 굉장히 좋은데 과천, 주암은 신혼희망 타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신혼부부들은 과천, 주암을 좀 노려봐도 되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하남, 교산 좀 자격 요건이 좋으신 분들은 하남, 교산 1,500세대 정도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생애 최초. 1967번님이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받았습니다. 네네. 거주 기간의 의무 거주 기간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2년이 적용되나요?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청약 전에 예. 그 거주자 우선 공급 2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그 그렇죠? 지역에서 살아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네. 본청약 전까지만 네. 2년 채우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나는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음.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됩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예, 예, 예. 하고 이제 되면 2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청약까지는 아직 한 3년, 네, 4년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그때까지 해도 되니까 네. 마음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현재는 네, 맞습니다. 않게 된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